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을 깨워라. 부자에게는 더 이상의 돈이 필요 없으며 그들이 일하는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일을 놓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다. 그들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면의 힘을 개발했다. 그 힘이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지점을 넘어서게 해준다. 이것이 부유한 마음의 힘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일이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에너지원 그 자체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거물 투자가 워런 버핏이 좋은 예다. 그는 수백억 달러를 벌고 수백억 달러를 기부했다. 버핏에게는 더 많은 집이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는 조기 은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 버핏이 매일 일하는 이유는 그가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줄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열정이 그 일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사업의 모든 단계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진심으로 열정을 바칠 직업이나 사업을 찾으면 더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일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는다. 열정을 바칠수록 업무에 능통해지고 역량이 올라갈수록 일이 매일의 활력소가 된다. 그 열정은 남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까지 이어진다. 운명을 재설계하라. 평균적이란 무슨 의미일까? 무작위로 100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남들과 비교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아마 그중 97명쯤이 자기는 평균이라고 말할 것이다. 평균이라는 말에는 실제 정의를 벗어나는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하다. 원래 평균은 중간점을 나타낸다. 즉, 평균은 하나의 숫자다. 따라서 평균의 정의에 입각하면 100명 중 평균은 없거나 있어도 1명 정도다. 그럼 97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일까? 딱히 그렇지는 않다. 평균이라는 말에는 평범함 또는 무난함이라는 의미가 따라다닌다. 따라서 평균이라는 말은 대다수에 포함된다는 일종의 소속감을 준다. 문제는 이 개념이 마음에 고착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큰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까마득히 뛰어난 사람들, 자신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게 만든다. 그들이 특별하거나 천운을 타고났거나 자신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당신이 평균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것과 부유한 삶의 차이는 매우 작다.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엄청날 뿐이다. 이것이 평균의 태도다. 이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도 부자들 못지않게 유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모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도 쉽사리 포기한다. 부를 향한 길은 자신에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를 자신같이 가난하고 평균적인 소시민의 팔자에는 애초에 없는 일로 간주한다. 이는 조각배에 실려 무인도에 좌초한 신세에 처한 것과 같다. 당신은 거기서 이전에 표류했던 이들이 남긴 쪽지를 발견한다. 쪽지는 동쪽에 육지가 있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육지가 가시권에 있지는 않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미지의 전임자들이 남긴 계속 항해하라는 권고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닷가에 앉아서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줄 큰 배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인가? 많은 사람이 평생 자신이 평균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그 믿음을 실현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부유한 삶을 영위할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스스로 세뇌한다. 하지만 당신의 학습 역량과 성취 능력은 남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어쩌면 더 뛰어나다. 다만 자신이 평균이라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부귀영화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선택했다면 자신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결심이 아니라 일단 출발선에 서고 결승선에 다다를 결심을 해야 한다. 거기에 집중하자. 여정의 끝에 있는 당신이 열망하는 결과를 시각화하자. 그래야만 평균의 태도에서 벗어나 마땅히 당신이 누릴 것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조각배에 올라 노를 젓기 시작해야 한다. 사고방식이 삶을 이끈다는 증거. 사고방식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마인드는 믿지 못할 만큼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무엇이 자신의 생각 패턴, 감정, 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사람의 태도는 그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합쳐진 것이다. 그중 하나나 둘이 아니라
셋 모두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조건화된 행동, 즉 조건 부여에 의해 획득된 행동이 만든 산물이다. 그 조건에는 성장 환경, 교육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과 사건들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각자의 사고방식은 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이미지로 생각한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집이나 자동차나 가족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을 그릴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스냅 사진처럼 선명한 이미지로 떠오른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마인드를 떠올려보라고 한다면 떠올릴 그림이 없다. 당신의 마인드는 온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위치도 모습도 없다. 그래서 마인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의식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온갖 정보와 경험을 받아들이는 영역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건이 의식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선택한다. 의식은 주변 환경에서 당신에게 오는 여러 아이디어와 사건을 거르는 필터다. 이 필터는 당신이 몰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사건을 선택하게 해준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 들어오는 생각을 모니터링해 부정적 생각이 접근할 때 문을 닫는 것은 의식이 하는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 잠재의식이 당신을 그 부정적인 일을 만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내면화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떻게 아이디어가 마인드에 주입되는지를 이해하면 나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매일 당신의 긍정적 성취에 집중하자. 여기에 시각화가 필요하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부유한 삶을 단지 시각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전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기억하는가? 믿는 대로 보인다. 비전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말처럼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그 생각을 반복하는데 집중하자. 이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당신이 못할 일은 없다. 당신의 의식은 잠재의식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잠재의식이 무언가를 믿는 힘은 워낙 막강하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부상자를 생각해보라. 환자는 상실한 신체 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알지만 그의 마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는 없어진 부위가 있다고 느끼고 존재하지 않는 곳의 감각을 호소한다. 이런 환상통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팔다리처럼 물리적으로 명확한 것에 대해서도 잠재의식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면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굳은 살처럼 박힌 신념과 생각을 제거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라. 부정적인 성향은 없애겠다고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이고 승리하려면 헌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믿음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조건화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산다. 조건화는 한마디로 무의식적 학습 메커니즘이다. 경험을 통해 행동을 학습하고 학습된 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 조건화를 X인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조건화가 당신의 논리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라이트 형제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출신의 자전거 정비공이었다. 어느 날 이들은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19세기 말에는 인간은 날 수 없다는 것이 수세기 동안 굳어진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였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했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썼다. 당신도 승리할 작정이라면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조건화와 논리는 당신이 그것을 거스르는 시도를 하기 전까지는 딱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믿음이 이루어진 결과를 시각화할 때마다 X인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를 들이댄다. 이는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X인자는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오래 자리를 지켜왔다. 그곳이 자기 집처럼 편하다. 이제 와서 제자리를 버릴 이유가 없다. X인자는 당신도 똑같이 하기를 원한다. X인자는 당신이 항상 걷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키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 경로를 생각해보라. 익숙하고 편한 길이다. 당신이 내내 있던 자리에 머무는지 여부에 사실상 X인자의 존재 자체가 달려있다. 당신이
의지를 품고 새로운 신념을 달성할 Y인자를 향해야 한다. 여기서 X인자를 물리칠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뚝심이다. 새로운 신념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X인자와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 더구나 불행히도 X인자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다. 일단 두려움이 나타나면 논리는 힘을 잃는다. 명심하기 바란다. 두려움이 무대에 오르면 더는 논리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근거 없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두려움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과 불확실성의 강을 범람시켜 새로운 신념을 떠내려가게 한다. 당신이 창업을 결심하고 이제 막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의식 차원에서 당신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며 모든 성공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잠재의식 차원에서는 불안감이 당신의 심경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에게는 X인자가 당신의 발목을 잡기 위해 놓은 두려움이란 덫을 타파할 능력이 있다. 부정적인 가상의 시나리오에 연연하지 않을 선택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있다. 두려움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을 거부하는 방법은 Y인자와 그것이 당신의 삶에 가져올 좋은 것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이다. 당신이 새로 도입한 신념은 당신의 의식적 도움을 받아 단단하게 자라야 한다. 당신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오래된 신념을 압도할 만큼 충분히 강해져야 한다. 오래 묵은 생각들이 마법처럼 호련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싸움이고 투쟁이다. 일단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게 됐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신념을 강하게 키우고 부정적인 생각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호시탐탐 당신 안으로 돌아오려 전력을 다할 것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문을 닫아 걸고 들이지 말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소원이라고 부른다. 소원에는 실현이 쉽지 않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들은 삶이 바뀌기를 바라면서도 이를 시현하는데 매진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바라는 일이 뚝딱 이루어지기를 꿈꾼다. 요술 지팡이를 휘둘러서 대번에 시현되는 판타지를 원한다.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빠르게 기존 습관으로 후퇴할 뿐 자신이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원이 한낱 몽상에 불과하며 어차피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믿어버린다. 슬픈 점은 그 바람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열망하는 모든 것을 가질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새로운 신념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심지어 움찔하지도 않았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굳이 제동을 걸 필요도 없었다. 장담컨대 X인자를 그렇게 놔두면 당신이 얻을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결과밖에 없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니고 살아온 생각, 습관, 태도가 지금 당신 눈앞에 삶을 만들어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신념을 시행하는 데는 분투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이 초점을 유지하는 한 새로운 신념이 당신이 꿈꾸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초점을 오래 유지하면 새로운 신념이 당신의 마인드에 오래 머문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신념이 단단해지면서 그 결과가 당신의 삶에 발현하게 된다. 앞의 이야기는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에서 가져왔다. 그는 나이팅게일의 강연 녹음을 처음 들은 후에 줄곧 사람들을 관찰해왔다. 그것은 대개의 사람이 생각이 있다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고 생각이 있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 옳았다.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고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고의 역량이자 기능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된다. 당신 안의 힘을 깨달았다면 이제 불을 향한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 각자는 누구와도 다르며 각자의 여정도 유일무이하다. 공통점은 길이 있다는 것이다. 불을 찾을 용기가 있다면 불을 향한 길은 이미 당신 앞에 존재한다.